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 강의는 정보처리 이론 기초편입니다. 정보처리 이론은 무엇인가? 인지주의적 접근이다. 인지과정을 컴퓨터의 처리 과정에 비유하여 설명하는 이론이다. 인지주의적 접근, 나온 김에 인지주의적 접근이란 인간을 외부의 자극을 지각하고 해석하고 판단하는 등 능동적으로 처리하며 변형시키는 존재로 본다. 능동적 존재. 환경과 행동 사이의 중간 과정인 내면적 사고 과정, 즉 인지 과정을 연구 대상으로 삼는다. 능동적으로 처리하는 능동적 나온 김에 능동적으로라는 말이 나오면 보통 앞에 행동주의와의 비교가 나옵니다. 행동주의는 인간을 외부의 자극에 대해 단순히 기계적, 수동적으로 반응하는 존재로 보는 것과 달리 이렇게요. 이 강의는 먼저 정보처리 단계를 개관하고 정보처리 이론을 배우는 이유, 그리고 기초로 알아두어야 하는 용어들, 예컨대 감각기억, 단기기억, 장기기억, 부호화를 살펴볼 것입니다. 시작합니다. 정보처리 단계 개관. 많이 소개되는 모형이 애트킨슨과 쉬프린의 모형인데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중다 저장 모형이라고도 해요. 간단히 보겠습니다. 외부 환경에서 자극 또는 정보가 감각기억으로 들어옵니다. 감각기억에 들어온 정보는 단기기억을 거쳐서 장기기억에 저장되고 특정 정보가 필요할 때 장기기억에 저장된 정보가 단기기억으로 인출됩니다. 이 단계에서 정신적 조작이 일어나는데요. 정보처리 과정, 정신과정, 인지과정이라고도 합니다. 여기에서요. 감각기억, 단기기억, 장기기억이 정보처리의 세 단계예요. 자극 정보는 단계가 아닙니다. 그림을 좀 바꿨습니다. 외부로부터 매우 많은 양의 정보가 감각기관에 들어오는데요. 용량은 방금 말했다시피 매우 크죠. 감각기억에 머무르는 시간, 즉 저장기간은 약 1, 2초, 단기기억의 용량은 플러스 마이너스 2, 저장기간은 12초 정도, 장기기억의 용량은 무제한이고요. 저장기간은 거의 영구적입니다. 감각기억의 저장기간은 약 1, 2초, 단기기억의 저장기간은 12초 정도. 여기 이렇게 나왔는데요. 이 숫자는 연구마다 다르니까요. 그냥 1, 2초, 1, 20초 이렇게만 기억해도 될 것 같습니다. 각 기억에 있는 것, 내용은 감각기억의 경우 외부에서 들어온 자극 또는 정보가 되겠고요. 단기기억의 내용은 감각기억에서 넘어온 전이된 정보, 그리고 장기기억에서 인출한 정보입니다. 장기기억에 있는 정보는 단기기억으로부터 넘어와서 지속적으로 저장된 정보예요. 우리가 순간순간 생각하는 것은 단기 기억에 있는 건데요. 다시 말하면 단기 기억에 있는 정보 또는 기억은 활성화된 것입니다. 정보처리 이론을 배우는 이유. 정보처리 이론 왜 배우나요?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는 정보를 되도록이면 오래 기억하고 어떤 특정한 정보가 필요할 때 기억해 놓은 정보들 중에서 필요한 정보를 찾아서 쓰려는 것입니다. 그렇죠. 생활하다가 기억해야 할 정보가 있으면 그 정보를 잊지 않고 오래 기억하죠. 또는 기억해야 하죠. 붙들어야 한다는 뜻이에요. 파지, 리텐션, 붙잡는다. 어디 잘 저장해 둔다고 해도 됩니다. 잘 저장해 두었다가 바로 그 정보가 필요할 때 끄집어내서 사용하려는 것인데요. 꺼낸다, 끄집어낸다, 인출, retrieval. 회상, 재생, 상기 다 같은 뜻이에요.
정보 처리 이론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용어 몇 가지 알아보겠습니다. 감각기억, 단기기억, 장기기억 이 세 용어에 대해서 알아두면 좋을 것이 있어서요. 여기서 이 세 용어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앞에서요. 애트킨슨과 쉬프린이 중다 저장 모델을 제시했다고 했는데요. 애트킨슨과 쉬프린이 모델을 제시할 때 처리 단계를 영어로 센소리 스토어, 쇼텀 스토어, 롱텀 스토어라고 했습니다. 흔히 감각기억, 단기기억, 장기기억이라고 번역되는 거예요. 이후에 그 모델이 수정 발전되면서 용어가 조금씩 바뀝니다. 스토어 대신에 메모리라고 부르기도 한다는 거예요. 센소리 메모리, 쇼텀 메모리, 롱텀 메모리. 또 센소리 스토어, 센소리 메모리를 센소리 레지스터라고 하기도 합니다. 감각 등록 또는 감각 등록기라고 번역되는 거예요. 스토어, 메모리, 레지스터, 기억, 기억의 저장, 저장하다, 저장소라는 의미가 있잖아요. 명사도 되고 동사도 되고 저장소라는 뜻도 있고요. 아니 이거 뭐 영어 문법 시간도 아니고 그냥 기억이라고만 하고 넘어가면 되지 할 얘기가 없나? 아니요. 이거 말고 할 얘기 많은데요. 장황하게 얘기하는 이유가 있어요. 제 강의 경험에 비추어 보면 정보 처리 단계를 설명할 때 무슨 기억이라는 용어가 계속 나오는데요. 기억하면 거의 자동적으로 명사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학습자들이 계속 혼돈스러워하는 걸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길게 얘기하는 거니까요. 여러분은 기억을 기억, 기억하다, 저장, 저장하다, 저장소 이렇게 경우에 따라서 적절하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부호화 일단 외부로부터 환경으로부터 감각기관을 통해서 자극, 정보가 들어옵니다. 감각기관을 통해서 즉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만지는 것을 통해서 자극 정보가 감지된다는 말이에요. 이 자극 정보가 들어오는 것은 아직 정보 처리 단계가 아닙니다. 외부로부터 들어온 정보가 기억되기 시작하는 감각 기억부터가 정보 처리 단계입니다. 이 그림을 한번 보세요. 커피잔이 있고 빵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죠. 이건 실물이에요. 물건일 수도 있고 사람일 수도 있고 책이나 칠판에 쓰인 글씨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지각한 물리적 자극입니다. 실체예요. 원자료. 이 그림 또는 장면을 보다가 눈을 감으면 아주 잠깐이지만 이 그림의 잔상이 남습니다. 그 잔상은 눈앞에 있는 것과 똑같지는 않겠지만 물리적 자극, 원자료와 매우 닮아 있어요. 자, 아주 잠깐 남아있는 잔상, 그게 감각기억이에요. 아주 잠깐 기억되는 것, 감각기억. 원래 자극과 닮은 감각기억의 정보가 그냥 감각기억이라고 해도 되겠죠. 단기기억으로 넘어갈 때, 그리고 단기기억에서 처리된 정보가 장기기억으로 넘어갈 때는 원자극의 형태가 변합니다. 원형과 유사했던 것이 어떻게 바뀌냐? 이미지 같은 거예요. 상, 표상, 내적 표상, 정신적 표상 뭐라고 해도요. 표상. 원형과 유사했던 것에서 상으로 바뀌는 것, 변환되는 것을 부호화라고 합니다. 인코딩, 부호화, 약호화라고도 하는데요. 인코딩, 컴퓨터 용어에 익숙한 여러분들에게는 인코딩이라고 하는 것이 더 쉬울 것 같네요. 부호화의 정의를 보면 부호화는 외부로부터 감각기관을 통해 들어온 자극, 정보가 기억 체계 속에 저장될 수 있도록 심적 또는 정신적 표상으로 전환되는 과정이다. 다른 말로 하면
외부로부터 들어온 자극은 부호화 과정을 거쳐야만 기억 체계 속에 저장될 수 있다는 말인데요. 여기서 잠깐 앞에서 얘기했듯이 감각기억에서의 기억은 원자료와 비슷하죠. 그래서 좁은 의미의 부호화는 단기 기억과 장기 기억에 해당됩니다. 다시 합니다. 부호화는 원자극이 변형되는 것이고 본격적인 부호화는 단기 기억과 장기 기억에 해당된다. 다시 말하면 정보는 단기 기억, 장기 기억에 부호화되어서 저장되고 장기 기억에서 인출되는 것도 부호화된 정보입니다. 이 강의는 여기까지이고요. 정보 처리 단계에 대해서는 두 번째 강의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다루겠습니다. 감사합니다.